자, 한 남성이 내연 관계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통해서 먼저 얘기 들어보죠. 지난 2018년 남성은 교제하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유부녀였고 당시 여성의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불륜 관계를 들키자 남성은 여성의 남편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는데요. 문자로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심지어 이렇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거 침입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그런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마침내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남성의 혐의에 대해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내연 관계인 여성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성의 집을, 그러니까 유부녀의 기혼 여성의 집을 들어갔다는 건데 그 남편이 알게 돼가지고 그 상간남 네.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40대 남성이 당시 이제 불륜 관계에 있었던 유부녀의 집에 갑니다. 그 안에서 이제 불륜 행각도 좀 벌이고 그랬는데 당시 남편이 집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는데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주거 침입으로 남성을 고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 저 같으면 그렇습니다. 뭐가 됐든 그 남편이 있는 여성과 저런 불륜 행각을 저지르다가 걸렸으면 막 진짜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이게 정상일 것 같은데 무슨 또 조롱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한테.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걸린 게 2019년 6월 21일 오후 7시 52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24일까지 42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른바 SNS, 카톡이라 그러죠. 메신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뒤져 접신물에 코 박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불안감을 좀 무섭죠. 순화해서 예, 순화됐습니다. 예. 원래는 D저로 돼 있는데요. 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화상을 반복적으로 42차례 정도를 지금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이게 보통 세상에 진짜 뭐 한 사람이 성낸다고 자기가 세상에 42번을 남편한테 저걸 보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이거? 아마 처음에 이제 그 주거지에서 불륜 관계를 들켰을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그 심장이 튼튼한 사람이라 그래도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사항을 약간 이제 그 수습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아까 이제 그런 그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그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바로 이 여성입니다.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 쪽에 어떤 그 생각하고 일치가 된다. 그것을 갖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어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세적 방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 상대를 갖다 더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은 굉장히 아마 자괴감에 빠질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 남성과 같은 편이 돼서 자기를 갖다 공격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간통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자기는 극복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상대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편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두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네. 일단 주거침입 혐의인데요.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예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죄가 뭘까요? 간통죄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내연 관계에 있는 그 당사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간통죄를 안 되니까 보통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상한 건 있죠. 불륜 관계고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건 그 내연 관계인 사람 문을 열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주거침입이 되냐 안 되냐 논란이 많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이게 주거침입으로 일관되게 인정이 됐었습니다. 좀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라는 건 뭐냐면 계속 문자 같은 거 보내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거나 42번. 예, 공포심을 느끼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되긴 좀 애매하고 그때 보통 이제 많이 되는 죄가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로
일단은 기소가 된 거죠. 그렇군요. 자, 1심 재판부 판단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주거 침입죄랑 정보통신망법 위반 해서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문자 등으로 인해서겠죠.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당시 좀 특이했던 게 이 남성의 소재가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어서 남성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상당히 격렬하게 지금 막 흘러갑니다. 자, 2심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자, 골석 재판이 된 겁니다. 1심에서 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확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도 재심이 아니고는 다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상속권 회복 절차라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송달을 못 받았을 때 2심을 기한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상속권 회복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잘못 없이 송달을 못 받아가지고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고요. 2심은 1심하고 달리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전송했던 사실이 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이렇게 유발 이게 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무죄가 되고요. 주거 침입 자체는 이제 형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인정돼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앞서 그 조롱했던 그 42번의 문자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걸로 그 남편이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검사가 불복했습니다.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부 무죄. 네. 전부 무죄. 네, 일단은 전부. 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주거침입 부분은 양쪽 다 상고를 안 했어요. 예. 왜냐하면 주거침입은 그동안 다 인정됐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예. 근데 얼마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게 주거침입이 안 된다고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의 직권으로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르면 이거 주거침입 인정이 안 되니까 주거침입 부분이 무죄가 된 거고요. 이제 아까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무서운 문자야? 열받는 문자지. 이게 한 줄로 정리하면 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이 사람이 날 어떻게 할 것 같아. 나 되게 불안한데가 아니라 이런 나쁜 X하고 욕이 나오는 그런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까지 정보통신망 위반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니까 주거침입은 판례가 변경돼서 무죄. 그다음에 정통망법 위반은 무서운 게 아니라 열받는 문자였으니까 무죄. 그래서 결국 전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게. 정리를 대법원. 이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해드리면 이게 계속 달라졌어요. 1심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주거 침입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두 개 다 유죄가 됐는데요. 2심 항소심에서는 주거 침입만 유죄가 되고요. 이 정보통신법 위반은 지금 말한 것처럼 조롱 정도밖에 안 된다. 협박이 아니다라고 해서 무죄가 되면서 벌금 500이 선고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주거 침입죄 법리에 따라서 둘 다 무죄가 되면서 결국 파기환송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2심 법원에서 다시 사실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무죄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징역 2년이지만 결국은 500만 원 됐다가 나중에는 전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들 좀 너무 어이가 없다 약간 좀 이런 반응이신데 자, 교수님 저는 제 생각은 이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내연남 말이죠. 그러니까 피고인 이런 짓을 저지르고 그 불륜도 저지르고 또 남편한테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는 남편한테 너 죽어 막 이런 것까지 42번이나 보내고 전부 다 무죄.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이 민주사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이제 그 판례가 있게 되면은 현재 불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뉴스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좀 걱정.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열받게 하는 문자 정도는 공포감만 유발하지 않으면 열받게 하고 조롱하는 문자는 42번이 아니라 뭐 한 52번을 보낸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혹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될까봐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도덕이라든가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사처벌은 안 받겠지만 위자료 판단할 때 민사판사 어떻게 볼까요? 이런 괘씸한 X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게 그런 위자료 책정할 때는 좀 더 액수를 상향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진짜 뭐 마지막 한 방은 있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